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위민복 책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위 연구원은 성함만 봐도 벌써 투자자 여러분께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도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 아무튼 이 반도체 실적 부진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 연초 아주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4.3조 원을 내면서 컨센서스였던 6.6조 원에 굉장히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분기 초에는 컨센서스가 8.2조 원 정도였어가지고 이미 눈높이가 충분히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조 원 적자를 내면서 이제 10년 만에 분기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모두가 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 이유는 12월부터 이제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급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도 어떤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부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에는 한 3.3조 원 정도, 이제 2분기에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도 점점 더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기에는 1.5조 원 정도, 그리고 2분기에 조금 올라오는 거의 1분기가 그냥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데 2분기가 그렇다고 또 완전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죠. 조금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영업 측면에서는 계속 더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세가 2분기에도 지속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재고 평가 손실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평가를 매 분기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격 하락세가 둔화가 되면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재고 평가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을 기록하고 이후부터는 조금씩 상승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에 그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감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인위적 감산은 없고 기술적 감산 가능성만 열어놨어요. 이건 감산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도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투자 축소와 감산이 없을 거라고 얘기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청중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 목적은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 혹은 주주들일 텐데 사실 이게 공개된 컨퍼런스 콜이다 보니까 이 컨퍼런스 콜을 듣는 청중은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정부나 아니면 경쟁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발표를 할 때 있어가지고 그 모두를 다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만약에 그 청중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발표를 했다면은 이제 경쟁사에게는 우리 투자 축소를 안 할 거고 감산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감산을 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거고 정부에다가도 우리 투자 축소 없고 투자세 공제 25% 해준 거 고맙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계속하면서 이제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관점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도 지금 수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고 우리도 지금 업계 공급 조절 행렬에 동참을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어떤 모든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 컨퍼런스 콜 내에서 그나마 조금 힌트를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준 게 어떤 이런 자연적인 감산에 대한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어떤 메모리 수급 균형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감산이나 인위적인 감산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행보를 감산이라고는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웨이퍼 투입량과 가동률을 기준으로 감산 여부를 반도체 업계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감산이 없다라고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께 여쭤봐도 감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지만
이제 주가를 바라보는 저희 관점에서는 이제 감산이라고 어떤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을 하다. 왜냐하면 그 본질은 결국 공급 조절에 어느 정도는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다르게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뭐 디램 분야에서는 압도적이니까 감산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도 버틸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충분히 지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현금 상황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이제 원가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이제 투자를 축소하고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감산을 조금 세게 하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을 펼쳐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도 피를 흘리지만 옆에 경쟁 업체들은 내장까지 쏟아져 나오는 이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있을 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감산을 자연적인 감산마저도 사실 크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P3라는 이제 그 예. 팹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서부터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감가상각비가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걸 최소화하려면은 상반기 중에는 최대한 P3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의 입고는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상반기까지는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반도체 거대 기업들 그 움직이는 거 보면 마치 그 예전 중국의 삼국지가 떠오르긴 합니다. 네네. 자, 요즘 챗 GPT가 뭐 세계적으로 화제인데요. 이로 인해서 그 AI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이런 분야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GPT-3, 챗GPT를 비롯한 어떤 이런 AI나 머신러닝에 대한 수요가 향후 테크 업종,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의 수요를 견인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저도 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챗GPT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또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많고 업계의 관심도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 어떤 신규 주문이 조금의 증분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체 수급 균형을 바꿀 정도의 큰 임팩트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챗 GPT의 기반이 되는 GPT-3라는 언어 모델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뭐 반도체 업계라던가 데이터 업계에서는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뭐 이제 빅테크라고 소위 말하는 구글이나 뭐 메타 등등의 기업들은 이런 AI를 위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투자를 계속 이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계속 이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그 그러니까 생각을 새로운 가지고 한 갑자기 거고요. 나온 게 아니군요. 네네. 이제 저희 대중들에게는 좀 이제 이렇게 진짜 강력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업계 내에서는 뭐 조금의 훈풍일 수 있어도 아주 이제 큰 흐름을 만들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겨울이라고 지금 겨울 시기에 워낙 업황도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샀습니다. 뭐 이 특별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금리 인하가 멈출 거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조금 올라갔고 그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조금 그 수급이 좀 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크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공급 조절이 계속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투자 호라이즌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편인데 제가 반도체주 투자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겨울에 사서 돈잔치에 팔아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을 때 주가가 낮으니까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좋을 때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대 이익 냈다 네, 뭐 이럴 맞아요. 때. 네. 그럴 때 이제 주가도 올라왔으니까 그때를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명확하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주가가 상승을 했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명확히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많이 1월부터 매수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서버 업체들이 메모리 구매는 상저 하거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네.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유의미한 어떤 수요처로 급부상한 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진 않았는데 지난 두 번간의 패턴을 보면 항상 어떤 양상을 보였냐면은 메모리 제품의 가격이 쌀 때 재고를 축적을 미리 좀 많이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재고를 소진하거나 최대한 이제 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구매 패턴 자체가 한 번에 왕창 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안 사는 패턴을 보였고 지금 올해 상반기는 왕창 안 사는 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3분기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메모리 제품의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급격했기 예. 때문에 그때 이제 기회로 판단을 하고 뭐 올해 1, 2분기 더 빠질 거라고는 예. 생각을 그때는 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땡겨놨고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구매를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상반기에 그 재고가 조금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다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패턴의 구매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들만 상국지가 아니라 이제 구매업체들도 상당히 어떤 그 맞습니다.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군요. 자,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부터 국방 우주까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전방위 협력에 나섰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반도체 어떤 수요처로서 혹은 공급 사슬 내의 어떤 플레이어로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심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반도체 굴기를 시도를 하고 있고 예, 예.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시간을 주고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은 언젠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점이 굉장히 늦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D램은 특히 3사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과점 체제가 향후 최소 5년간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국내에는 길게 봤을 때 수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반도체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사가지고 돈잔치할 때 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든 투자자가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투자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걸 알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반기만 국한해서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그 모두가 그걸 알고 그거에 앞서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주가 상승이 상당히 네. 급격히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 좋은 구간에 사야 된다는 건 사실 시장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반도체주들이 계속 보이는 패턴인데 그걸 조금 앞서서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사실 회복의 기미가 없더라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1월에는 그런 수요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현 시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어쨌든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을 할 수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좀 근본적인 이유는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악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1월 매수세에 예.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어쨌든 회사는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도한 기대감은 좀 많이 조정이 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감산을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주는 가이던스를 잘 해석을 해보면은 1, 2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투자 축소도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가 안 좋다는 거는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만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저점 부근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습니다. 반도체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 위민복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